그냥 120Hz와 60Hz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빠르면 올 여름쯤부터 신한카드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반투명한 배경, 동그란 아이콘,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싹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애플 뉴스가 정말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WWDC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아이폰의 출시도 이제 뭐 3개월?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러가지 애플 소식 중에서 정말 좀 특이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iOS의 여러가지 변화들, 그리고 아이폰 17에 뭐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반가울 만한 그런 소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일단 조금 의외였던 소식부터 보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iOS의 이름을 새롭게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iOS 18, 19 이런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출시 연도 기준으로 이제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버전은 iOS 26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7에는 iOS 19가 아니라 iOS 26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런 스타일 낯설진 않죠?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0부터 이 연도를 붙였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윈도우 98, 95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애플은 출시 연도가 아니라 다음 해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그 애플의 OS들 보면은 이름이 다 제각각입니다. 굉장히 좀 헷갈리죠. tvOS 다르고 맥OS 다르고 아이패드 다르고 워치OS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걸 이번에는 26으로 뭐 깔끔하게 통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게 언제 나온 건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최신 버전, 9버전 뭐 이런 걸 충분히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름만 바뀌면 아쉽죠? 이번 WWDC 여러분들 생각보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iOS 7 이후로 최대의 리뉴얼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격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 내부에서는 솔라리움이라는 코드명을 붙였다고 해요. 반투명한 배경, 동그란 아이콘,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싹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iOS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OS, 워치OS, tvOS, 비전OS 등등 다 같이 바뀌게 돼요. 카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의 생태계가 하나의 스타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메시지 앱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AI 기반으로 외국어 메시지가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투표 기능도 생기게 되고요. 모임 날짜 같은 걸 정할 때도 AI가 뭐 이거를 투표로 정할까요? 뭐 이런 걸 제안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애플 뮤직도 잠금 화면에서 앨범 아트가 그냥 띄워지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앨범 아트가 잠금 화면 전체에서 펼쳐지게 되면 상당히 뭔가 감성 터지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노트 앱 같은 경우는 마크다운 내보내기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개발자분들이나 블로거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죠. 이게 그동안 왜 안 됐나 싶었던 기능인데 드디어 추가가 되었네요. 카플레이도 UI 전체가 리뉴얼이 된다고 하는데요. 운전 중 보는 화면이 훨씬 더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iOS만 얘기하면 뭔가 좀 서운하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폰 17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드디어 일반 모델에 120Hz 주사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크게 놀랄만한 소식은 아닌데 뭐 갤럭시만 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폰은 조금 다르죠. 정말 지금까지 찔기고 버티고 버텨서 안 넣어줬는데 이제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프로 모션이 아니라 그냥 120Hz와 60Hz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LTPO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처럼 1Hz까지 내려가는 정교한 기술이나 AOD 기능 같은 건 아무래도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존 60Hz와 비교하면 스크롤의 뭐 체감 차이나 화면의 부드러움의 차이 이런 건 엄청나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전면 카메라가 12메가픽셀에서 무려 24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나 영상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변화죠. 그리고 칩셋과 램 같은 경우는 아이폰 17 모델에는 A18 칩셋과 8GB 램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아이폰 16에 있는 걸 그대로 넣겠다는 얘기인데 이에 반해서 아이폰 17 에어에는 새로운 A19 칩셋, A19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된다고 해요. 램 같은 경우는 현재는 12GB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기본 모델에 들어간다는 A18도 성능이 진짜 좋은 편이긴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델별로 뭐 칩셋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7 기본 모델의 화면 사이즈는 6.1인치에서 6.3인치로 살짝 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현재 16 프로 모델의 화면 사이즈와 똑같을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베젤 사이즈까지 지금의 프로처럼 얇게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애플페이 소식인데요. 저희가 몇 달 전에 이 신한카드가 애플페이가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신한카드가 금융감독원의 약관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안 점검이랑 필드 테스트만 끝나면 바로 정식 출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빠르면 올 여름쯤부터 신한카드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현대카드만 되다 보니까 불편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제 국민카드나 우리카드까지 줄줄이 준비 중인데 하반기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애플페이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 수수료를 0.15%를 붙인다고 해요. 이게 소비자한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카드사 혜택이 줄어드는 뭐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폰 유저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애플페이를 빼면 손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점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아마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의 판을 조금 더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WWDC와 아이폰 17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120Hz가 일반 본대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굉장히 기다려왔던 뭐 그런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WWDC도 이번에 OS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